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모든 언론이라든가 방송, 그 다음에 뭐 각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그 여당의 선거 참패 원인은 윤 대통령의 불통이다, 소통 부족이다. 근데 불통, 소통 그 얘기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람이 불 때도 많이 그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윤 대통령이 소통을 안 했었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한번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2년 가까이 이제 대통령에서 인기를 하면서 아주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아주 국민들이 이제 그 지난 정권에서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모든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정비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쁘게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특히나 뭐 전 정권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도 들어가 있었죠. 하여튼 그런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외국을 순방 다니면서 많은 비즈니스 외교를 성공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잘 알려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특히나 방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뒀었죠. 앞으로 이제 그 기대도 지금 커 있고. 그래서 과연 이번에 그 전달된 민의는, 국회의원들의 그 선거에 전달된 민의는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한번 아침에 2022년 6월 1일 날 치렀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특별시를 비롯해가지고 강력시 8개, 서울, 인천, 세종, 대전, 울산,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22년 지방선거에서는, 그러니까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7개가 국민의힘 출신의 시장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오세훈, 유정복, 최민호, 이장우, 김두겸, 홍준표, 박영준. 이번에 한석도 건지지 못한 대전에서도 이장우라는 사람이 51.9%로 시장에 당선됐죠. 대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 선거에는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그 다음에 전북, 전남, 제주, 이렇게 3개가 민주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그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고르게 그렇게 국민의힘의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당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금 이러한 그 민심의 표현 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단순히 윤 대통령의 소통의 원인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선거 지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한 어떤 보수 계층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넘어나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김경률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 부의장을 한 김영주, 함은경 같은 사람들을 공천에, 김경률은 이제 공천 받아서 나간 건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도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보수 쪽에서는 걱정을 했었죠. 근데 그 친구는 이번에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뭐 그 사무실을 2개 운영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뭐 힘을 다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보수층,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발언을 했던 뭐 도태우라든가 뭐 장해찬 이런 친구들은 또 공천에서 취소를 했었죠. 그런
진용을 꾸려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 보고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수들이야 국민의힘을 지지할 거고, 그래서 외연을 좀 확장시켜야 되겠다. 중도에서 표를 좀 가져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압승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제가 전번에도 한 두 차례 방송을 했지만은,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공천 과정에서 보니까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들 우선으로, 같이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좀 지지도 있고 인기도 있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제외를 시키고, 전부 다는 아니겠죠. 이건 뭐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이재명 당대표만 바라보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때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사람들 떠나면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낙연은 당대표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전남도지사도 했는데, 같은 지역구에서 민영배 의원이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결혼했는데 정말로 초라한 성적을 거뒀죠. 광주에서 이제 나갔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원인인가? 그러면은 지금 뭐 일반 국민들, 그럼 뭐 그 보수를 지지했다고 말하고 있었던 언론들 전부 다 윤 대통령의 어떤 통치 스타일, 그 다음에 불통, 소통, 계속 이걸로 공격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공천은 뭐 불통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자기 사람들로만 다 채웠죠.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방송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아까 얘기했던 그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 부의장도 데려와서 공천을 해주고, 함은경이라는 사람도 데려와서 공천을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패를 했죠. 그럼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의 원인이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었나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보니까 뭐 0.73%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겨뤄가지고 이겼는데, 윤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서 나왔던 사람이고, 뭐 국민들한테 잠깐 총장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몇 개월 안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중도층이었습니까? 뭐 어떤 문재인 그 통치 스타일에 염증을 느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정말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올렸던 사람들은 보수층이었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리고 그걸 갖다 유지시켰던 강화문 태극기 부대들, 정말로 보수들이었죠. 그 힘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3개월 후쯤에 2월 1일 날 실시했던 지방선거에서 8군데의 강력시장 중에서 7군데를 국민의힘이 이겼고, 그 다음에 도지사도 8군데에서 5개는 갖다가 국민의힘이 이긴 걸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불통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이번에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 인선에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전부 다 지금 비서실장에 그 원희룡 전 이제 국토부 장관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또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저쪽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원희룡 능력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하고 이제 겨루고 있었으니까 반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심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얘기한 걸 참고해 가지고 과연 국정을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끌어 나가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소통 이걸 얘기하고 그걸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 줄다리기 이제 그 보통 운동회 할 때 줄다리기를 하는데 보수 쪽에서는 줄다리기의 멤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지지 않는 느낌. 뭐 그래서 지금 바로 예전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같은 친구는 나가자마자 그 어떤 명확하게 표현한 건 아닌데 탄핵하면은 같이 그 야권들이 이렇게 뭉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의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다 할 때 보니까 62명이나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진짜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에 뭐 5%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 5%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어려운 조건에서 대통령을 갖다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다시 지방선거에서 지금 서울시 의원들도 아주 대단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국민의힘들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과연 어떤 변화, 어떤 지지층이 제 생각에는 보수들이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보수층하고 소통을 덜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중도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쪽하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면서 오히려 넘치게 소통을 한 것 같고 윤 대통령은 본인을 갖다가 지지해서 선출해줬던 보수층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의견인데 그리고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이번에 비서실장하고 물론 국무총리는 또 이제 저쪽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멋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호남 출신 이정현 씨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